이때도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가격이 올랐지만 이제 양적 긴축할 때는 힘을 못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요즘 무서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 증시 급락 시작일 뿐 잃어버린 10년 대수도, 구겐하임 고통의 계절 엄습, 나스닥 75% 수직 낙하 가능. 이 사람은 이전에도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그래서 좀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구겐하임 이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연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무리 비트코인이 미래 가치가 있고 뭘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자금 흐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그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야지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월 미 금리 인상 더 일찍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뉘앙스가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늦은 대처를 인정하는 이런 멘트를 했었죠.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연준 의장인 그 볼커를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시그널을 줬었죠. 그래서 시장의 시그널을 항상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워낙에 악재가 펼쳐지고 떨어져도 버티면 올라갔던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은지라 우리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했던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물가 내릴 때까지 금리 인상, 6월, 7월에도 빅스텝 예고해서 이런 아직까지는 강경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2018년 하락장 이후 2019년 조금 힘들다가 그래도 약간 미니 불장이 살짝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과거 사례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거를 한번 키워드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연말까지 2.5% 이상으로 올릴 듯 물가 안 꺾이면 더 단호한 조치해서 아직까지는 강경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엔 연착륙 예상이란 나인데, 다른 걸로 좀 보신다면요, 연착륙이 아닌 다소 연착륙이라는 이런 단어, 애매한 단어를 지금 쓰기 시작합니다.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그 약간 사이에 있으면서 연착륙은 사실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아직 FOMC,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FOMC 며칠 전에 이제 5월에 대한 CPI 지수 발표 날 겁니다. 그죠? 그거 발표하고 6월 FOMC 돼 있고, 0.5% 금리 인상, 7월 0.5% 금리 인상 이미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양적 긴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흔히들 얘기하죠. 인륜적 반등이라고. 제발 인간적 반등이라도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 우리가 주변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좀 돌아본다면 2020년, 2021년을 특히 돌아보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집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돈을 또 어디 굴릴 데가 없나 해가지고 모두가 주식과 코인, 부동산 이런 데에 가서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들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잃었지만은 그만큼 자산시장 쪽에 돈들이 많이 쏠리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그런 폭발적인 자산 상승을 우리는 봤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3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고요. 여러분, 얼마 전 홀세일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월마트에선 지금 연봉 2억 5천만 원을 줘도 매니저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액 연봉을 줘도 일하려는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실업자 수가 5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는 2,300만 명 정도 됐다가 실업자 수가 쭉 감소하는 거 싶더니 9월쯤에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할까? 아예 그냥 은퇴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안정적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을 확보한 젊은 은퇴자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재산 규모를 늘린 젊은 층이 많고,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 제도의 제로금리 정책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의 상승과 그리고 자산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한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저축해 놓은 걸로 지금 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일할 마음이 없다는 거, 급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이 수치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캐시 현금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언제 이후로? 바로 옛날 9.11 테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기 이후로 현금 비중이 가장 지금 높은 때입니다. 국내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증권사별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보신다면은 현금 비중이 상당히 지금 증가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요. 그리고 못 버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이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 558만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요. 1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고요.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가 다수이고요. 1000만 원에서 1억 원, 1억에서 10억, 금액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근데 제 채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여기 1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10억 이상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보면 보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특히 1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는 굳이 제 채널 봐가시면서 머리를 싸매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큰 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얘가 또 어떤 생각인가, 어떤 분석을 하나 하면서 좀 많이 참고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20, 30,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5, 60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채널의 분포랑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기가 좀 제가 지나고 나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남긴 2차 피해 이래서 도박, 주식, 코인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힘들잖아요. 일자리도 있고 자영업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빚이 더 쌓이는 경우. 그래서 비트로 코인 샀는데 완전 쪽박 개인 회생하러 갑니다. 이거 얼마 전 기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파산하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잘 되시는 분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더 투자 세계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거 다 보셨겠지만은 이제는 각종 회사에서 공금 횡령하는 소식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금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보다는 이제는 돈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로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이 극단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아까 앞에 연준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다 말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연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봤을 때 과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가격이 올랐지만 이제 양적 긴축할 때는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이게 주기가 좀 다가오는 것들이 좀 더 빨리빨리 온다는 걸 좀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2018년 6월입니다. 한참 비트코인 힘이 없을 때요. 미 금리 인상, 유럽 중앙은행 양적 완화 중단, 세계 경제 긴축 빨라진다. 이런 급박한 소식. 그리고 2019년 1월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상 지우고 인내, 공식화. 금리 인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좀 완화적으로 가나 이런 느낌. 그리고 2019년 2월 미 연준 긴축 레이스 2년 만에 끝낸다. 자, 2019년 2월 긴축 카드 잡는 미 연준. 그리고 2019년 2월 역시나 미 연준 통화 긴축 정책 올 연말 종료. 이제 어느 정도 시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그때 어떻게 됐나요? 이때 보시면 이때부터 맞나 아니나 하다가 미니 불장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스닥이나 기타 미국 주식 보셔도 나오는데 결국 연준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피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